오늘은 구글 실험실에서 사용 가능한 실험 단계의 도구인 구글 위스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되게 긴 프롬프트 없이도 간단한 명령어로 다른 이미지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생성형 AI 도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제, 장면, 스타일 등의 맥락을 AI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위스크라는 도구는 개미니 모델을 통해 우리가 보낸 이미지를 분석하고 간략한 설명을 만든 후 구글의 현재 가장 강력한 이미지 생성 모델인 이마겐 3에 전송합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 창을 열고 위스키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구글 랩스 섹션으로 가서 첫 번째 검색 결과를 통해 들어갈 거예요. 보시다시피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니 갤러리 탐색을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 요청이 뜨는데 전 이미 로그인 했으니 도구 입력을 클릭할게요. 이제 도구 안에 들어왔네요. 자, 위스크 인터페이스 작동법을 간단히 알아봅시다. 사실 꽤 간단합니다. 화면 상단에 3개 섹션이 있지만 노란색으로 눈에 띄는 이미지 추가 버튼을 선택할게요. 여기서 제가 말한 대로 주제, 장면,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주사위처럼 생긴 버튼을 누르면 무작위로 주제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인공이 이 나이든 남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장면으로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장면을 무작위로 선택할 수도 있고 직접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펜을 통해 장면을 직접 설명하거나 참조할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남자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또한 남자 이미지를 클릭하고 추가나 편집을 선택하면 설명을 볼 수 있어요. 입가에 미소를 띤 나이든 남성, 회색 머리카락 등의 세부 사항이 더 변경 사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정장을 입혔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히스토리에 이 남자의 추가 이미지 2개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이미지로 마무리하면 우리가 생성한 새 이미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없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타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지 선택하는 겁니다. 스티커 스타일이나 사진 스타일처럼요. 사실 스타일을 무작위로 생성하는 건 복잡한 일이고 정확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지를 직접 넣는 게 좋겠죠? 반복된 표현 양해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3가지 스타일을 고려해서 먼저 첫 번째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보시다시피 프롬프트를 쓰지 않고도 바로 전송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를 집안에 둘지 말지 말하지 않았어. 여기 다른 선택지도 있어. 알겠지? 이건 무작위성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프롬프트를 만들어 이런 이미지가 필요 없게 하는 거야. 화면비도 바꿀 수 있어. 알겠지? 지금은 가로로 했지만 정사각형으로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어. 그럼 스타일을 바꿔볼까? 이미 이 스타일이 꽤 잘 된 걸 봤어. 보다시피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다리를 놓으라고 할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어디인지 말하지 않고 그냥 요청할게. 보다시피 두 이미지를 가져가서 다리를 생성하게 돼. 어떻게 될지 보자. 우리가 선택한 일일 화면비를 유지하며 두 섬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좋아. 다른 장면을 만들자. 시나리오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스타일을 삭제하고 더 복셀 같은 이 스타일을 선택할게요. 캐릭터도 바꿔서 이 여자 캐릭터를 선택할게요. 알겠죠? 스타일을 좀 보기 위해 16:9 비율로 분홍색 초원의 이 소녀를 생성해 볼게요. 생성 버튼을 누르고 다른 스타일로도 바로 생성해 볼게요. 생성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으로선 최대 6개, 즉 6개의 동시 생성이 가능한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결과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정말 아쉽네요. 이 결과물은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 몇몇 검은 점들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꽃은 다른 꽃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네요. 안타깝게도 세부 사항을 적용할 영역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아직 실험 단계지만 이미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이미지를 저장하고 속성을 확인하면 1408x7668 크기예요. 멀리 있네요. HD에서. 이것도 비슷한 이미지인데 정말 잘 생성되었네요. 그리고 여기 더 현실적인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들이에요. 확실히 어려운 작업이었죠.
보시다시피 이 장면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은 현실적인 스타일이 아니고 캐릭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했어요. 속성을 확인해보니 크기와 품질이 동일하네요. 이제 애니메이션 옵션이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미지 섹션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늘에 분홍색 운석을 넣어달라고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시다시피 항상 같은 이미지의 두 버전을 생성하고 여기 두 가지 새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사실 이런 수정 방식은 나노바나나가 많이 생각나네요. 요청한 부분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자, 이제 이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정하고 변경 사항을 설명할 수 있으며 지금 정제 모드에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방금 요청한 변화는 파란색 토끼들이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은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프롬프팅이나 AI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면 설명란에 나노바나나와 매치 1.5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무료 전자책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변화가 적용됐네요. 비슷한 결과입니다. 여기 가져오기, 공유하기 등의 버튼이 있고 애니메이션 버튼도 있어요. 더 잘 나온 이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두 세대가 있다고 나와 있고 구글 AI 프로 플랜으로 더 많은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VO3로 이미지에서 영상 제작에 더 완벽하게 접근 가능하며 플로우와 위스크에서 월 AI 크레딧 200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하늘에서 초원으로 운석이 떨어지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미지와 영상이 생성 중이고 보시다시피 10% 정도 진행됐네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디오 모드는 이제 VO3 모델의 빠른 버전을 사용해 8초짜리 오디오 포함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스크는 시각적 탐색과 이미지 리믹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합니다. 반면 구글 원플랜에서 봤던 F로는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도구입니다. 좋아요. 영상이 생성됐어요.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8초 정도 길이고 이런 영상들이 보통 이 정도 길이에요. 처음 봤을 때 화질이 그리 높지 않네요. 확인해 볼게요. 애니메이션 GF 270p라고 나와 있어요. 알겠죠? 10픽셀 정도의 해상도를 보고 있네요. 세부 정보를 보면 영상을 저장할 때 1189 시리 20 해상도에 4000 비트레이트예요. 나쁘지 않고 오디오는 48000Hz네요. 즉 유튜브는 HD에서 15000 비트레이트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그 3분의 1 정도인 셈이죠. 알겠죠? 더 높은 화질로 올리면 더 많은 킬로바이트를 지원해요. 좀 부족하고 초당 24프레임이라 가장 부드러운 영상은 아니지만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려고 재생 버튼을 효과음이 있는데 꽤 놀랐어요. 첫 번째 효과음은 완전히 맞지 않았지만 마지막 폭발음은 꽤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이미지나 영상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상 내에서 더 작게 넣으면 아주 좋은 화질로 보여요. 지금은 정말 잘 보이는데 이렇게 작아졌네. 사실 초당 24프레임은 전혀 나쁘지 않게 그리고 나서 즐겨찾기 섹션이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마지막 도전 과제로 제가 직접 주제와 장면,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좋은지 확인하기. 내 자신의 주제로 하면 모델이 예시들만큼 훈련되지 않은 맞춤화 영역에 사이버펑크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인 루치나 쿠시나다를 선택할 거예요. 알겠죠? 스케치 스타일로 보냈고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션 내에서 직접 이미지를 생성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미니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의와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전문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이 정의가 맞는지 자세히 확인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들이 약속한 것을 믿어보죠. 거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알게 장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면으로는 버그가 없는 것을 넣고 싶었어요. 결국 그들이 제공하는 참조 장면에는 버그가 없거든요. 물론 적과의 전투 장면도 가능한데 그게 제가 원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여러 대상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제에 넣을까요? 장면에 넣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도시를 장면으로 선택했어요. 알겠죠? 이런 신비로운 스타일로요. 어떤 도시인지는 묻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스타일을 정의해 봅시다. 스타일이 가장 어려운, 이해시키기 가장 어려운 부분. 하지만 우리가 찾아보러 갈 것 같아요. 엔서울타워 사진을 찾았어요. 발음이 틀렸다면 죄송해요. 한국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는 렌즈가 사진을 약간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또 다른 제한이 있는데 20MB 이상의 이미지는 업로드할 수 없어요.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말했듯이 모든 것을 약간 왜곡시키는 렌즈로 찍었어요. 타워가 휘어져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실제로는 당연히 타워가 휘어져 있지 않아요. 자, 이걸로 뭘 생성할 수 있는지 볼까요? 16:9 비율로 설정할게요. 6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할 거고 이 세 가지 요소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여기서 뭔가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가지 요소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아니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제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우선 모든 장면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명의 주체를 입력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하나를 제거해 볼게요. 알겠죠? 이미지를 매우 빠르게 생성했으니 다시 6장의 이미지를 요청해 볼게요. 이제 6장의 이미지가 생성됐네요. 이 이미지들을 조금 분석해 봅시다. 신비로운 지역의 나무들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심지어 배경에 용도 넣었네요. 좋아요. 이제 한 캐릭터만 있죠. 알겠죠? 어떻게 생성됐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 캐릭터를 보면 알겠죠? 사이버펑크 캐릭터와 생성된 것을 보면은 별로 비슷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게 현실이에요. 즉,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요. 알겠죠? 그건 무시하도록 합시다. 풍경은 꽤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가 분명히 상인 구역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여기에는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전리품 심볼이 있어요. 경로는 유지되었고 3인칭이나 더 높은 시점에서 등각 투영 같은 시점으로 바뀌었는데 정확히 그렇진 않지만 더 가까운 시점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정말 좋아요.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요. 그리고 스타일은 제가 말하자면 가장 무시된 부분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적인 사진이니까요. 렌즈가 그걸 잡지 못했어요. 렌즈가 그걸 잡지 못했어요. 그의 스타일 중에서 다른 스타일을 넣어 볼게요. 이전의 사실적인 스타일로 해볼게요. 알겠죠? 6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할 거고 같은 요청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해볼게요. 이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모드니까 같은 스타일로 요청하면 유지될지 볼게요. 좋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네요. 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복잡한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인정해야겠어요. 즉, 엄청 신비롭고 환상적인 것, 거의 종이에 그려진 것 같은 캐릭터를 요청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해볼게요. 아직 선택하지 않았네요. 이게 가장 잘 작동해야 할 방법이에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건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뭐 괜찮네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좋은 이미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만약 완벽함이나 요청한 것과의 유사성을 찾고 있다면, 와, 정말. 보세요.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완벽하게 해냈어요. 똑같긴 한데 전혀 아니네요. 여기서 이상하게도 골든 아워를 설정했네요. 무대 스포트라이트처럼요. 하지만 이건 스타일을 정의하는 거지 장면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조명은 장면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자, 시도해보고 가장 잘 나온 이 이미지를 사용해 봅시다. 보셨듯이 우리는 매우 빠르게 많은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제 애니메이트를 눌러서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좋아요. 제가 입력했어요. 주인공이 손에 에너지 볼로 포털이나 입구를 파괴한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열기 버튼도 누르고 싶네요. 알겠죠? 포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게요. 한 번에 여러 영상을 생성할 수 없어서 기다려야 해요. 좋아요. 같은 영상을 여러 번 애니메이션화 하려 했는데 한계에 도달했네요. 이게 제가 만든 영상이에요. 어때요? 자, 보자. 재생해 볼게요. 에너지 공이 생기고 입구를 파괴하네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솔직히 놀랍네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요. 음악이 마음에 들어요. 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폭발 장면에서 소리가 약간 깨지긴 해요. 하지만 폭발 장면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전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카메라 포커스 그리고 펑 좋아요. 나쁘지 않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솔직히 이 두 영상에 음소거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두 영상으로 이 도구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이제 휘스크가 가질 수 있는 강점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참고용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죠. 그 끊임없는 필요성에서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요. 많은 프롬프트를 디자인해 본 우리는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영상 제작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이 도구의 강점 중 하나는 빠른 반복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빠른 영상 제작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미지 생성도 빠르고 영상 제작도 빠릅니다.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미지가 매우 빠르게 생성되어 대량의 이미지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VO3의 Fast 모델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점은 이미지를 쉽게 편집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잡한 과정 없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한점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지정할 수 있는 픽셀 단위의 완벽한 편집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꽃을 정확히 수정하고 싶어도 지정하기 어렵고 매우 복잡해요. 구글은 이미 이 도구가 완벽한 결과물보다는 시각적 탐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문제점은 업로드한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생성된 대상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완전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피사체를 업로드하면 예를 들어 여기선 제가 은발이지만 어떤 사진에선 금발처럼 보이거나 피부가 금속빛이에요. 여기선 더 금속성 느낌을 넣었지만 첫 번째는 살색이에요. 분명한 변형들이 있고 의상도 달라져요. 이미지마다 다른데 여기선 스트랩 없이 여기선 스트랩이 있어요. 참조 이미지와 다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뀌었네요. 밀리미터 단위로 수정할 수 없는 문제는 그 정도로 세밀한 변경을 요청하면 전체 장면이 다시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쉬운 점은 거의 완벽한 장면이 있는데도 조금만 수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거나 망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문가일수록 완벽한 결과를 찾기 어렵지 않나요? 또한 모든 인공지능 모델처럼 손가락이 5개, 6개, 7개가 되는 등 환각이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이미지는 내 손가락이죠. 알겠죠? 이 이미지에는 하나, 둘, 셋, 넷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은 어디 있지요? 다른 사진에서는 왜 모든 꽃들이 소녀를 향하고 있고 어떤 꽃들은 위나 거의 뒤를 향하고 있을까요? 별로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모델에서 가진 분명한 불일치들입니다. 또한 꽤 많은 접근 제한도 있어요. 비록 100개국 이상으로 확장되었지만 처음에는 미국 전용 실험이었고 아직도 일부 국가는 서비스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AI 크레딧 비용 문제도 있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전문 환경에서는 크레딧이 소진되면 원하는 품질로 더 이상 생성할 수 없어 비판을 받고 있죠. 물론 불평할 수는 없지만요. 사람들이 무제한 모델을 원하는 것은 이해해요. 결국 그게 그들이 판매하는 거니까요. 그들은 빠르게 일러스트를 볼 수 있도록 많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제한 생성을 허용하거나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생성을 제공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도구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도구를 자동화해서 몇 초 만에 이 수십 장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구글 위스케를 조금 테스트해본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고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길 추천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설명란에 이미지 생성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무료 전자책 링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뵐게요. 그런데 마지막에 생성된 이미지들 괜찮지 않나요? 훨씬 좋네요.